자, 국민의힘 공천 작업이 지금 거의 막바지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 여권의 텃밭인 대구, 강원, 울산, 부산 지역의 의원들이 공천 면접을 받았습니다. 경쟁률도 굉장히 셌는데, 자, 원내대표를 지냈었던, 그다음 또 비대위원장도 지냈었던 주호영 의원이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중진들이 험지에 많이 가는데 거기 가서 희생할 생각이 없냐, 이 질문이 하나 있었고, 선거 준비는 최소한 2년 전부터 해야 하고 당선의 목적이라면 험지 배치는 성공하기 어렵다. 지난번에도 그랬지 않았느냐. 다만 험지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뭐 할 수도 있는 일인데 승리 목적이라면 선거 코앞에 두고 옮기는 것은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북부로 옮겨가는 게 선거를 오히려 더 망치는 길이다, 이렇게 망치는 표현을 저는 안 했고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현재의 구도가 올바른 길이다. 자, 윤 대표님, 예. 오늘 주호영 의원 영남 지금 TK에서 5선 의원입니다. 험지 출마 승리 목적이라면 지금 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울산 남구에서 울산 북구로 차출설이 돌았던 김기현 전 대표도 선거에 이기려면 현재 구도가 올바른 길이다.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공천 작업은 큰 문제 없이 잘 이루어져 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있었던 정말 텃밭, TK, 그다음에 부산 이런 데에는 정말 현역과 그다음에 도전자들 또 뭐 용산에서 내려온 용산에서 나온 사람들이 경쟁이 세단 말이죠. 예. 근데 이렇게 비켜주면 원만하게 이뤄질 것 같은 어떤 그런 지역에서 못 비키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갈등의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해석이 있던데요. 현재 국민의힘 공관위에게 주어진 거의 마지막 숙제, 막바지 고비 같은 느낌이 예. 드는데요. 근데 이제 두 분이 하신 말씀에는 사실 정답은 있죠. 승리의 목적이라면은 성공이 어렵다고 했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저 두 지역은 국민의힘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누구를 내게 되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지역들이고요. 두 사람 본인이 아니어도. 그렇죠. 근데 이 두 분이 다른 지역에 가서 내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냐, 즉 험지에 갔을 때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하신 건데요. 사실 또 험지에 출마의 그 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기기 어려울 것 같지만 이런 경쟁력과 또 영향력을 가진 입지전적인 그런 정치인들이 가서 통쾌한 그런 역전승을 보여줬을 때 그것이 전체 선거를 이끄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 당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이 좀 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공천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경북, 경남 29개 지역 중에서 단수 지역을 공천을 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만 단수 공천을 했고 이제 텃밭, 물갈이가 3분의 2는 결국은 컷오프나 또는 경선 지역이 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여기서 보면 경북 지역에 영천시 청도군 이만희 의원하고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의 정의용 의원 이 두 군데 경북에서는 이 두 명만 지금 단수 공천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는 경선으로 붙여서 가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자 이런 구도에서 이제 물갈이가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됐기 때문에 물갈이가 폭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총선 때 국민의힘의 물갈이 비율이 44%였거든요. 과연 PK와 TK 남은 경북 지역에서 그만큼의 그 물갈이율이 나올까?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이제 공천에서 목표하고요. 그다음에 수단을 구별해야 돼요. 목표는 무조건 이제 이기는 공천입니다. 이기는 게 목표예요. 그 수단 중에 하나가 개혁 공천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이제 물갈이가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수단입니다. 따라서 이제 물갈이를 무조건 이게 뭐 몇 프로 정해놨고 인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물갈이도 그냥 원칙과 시스템에 따라서 현역 의원도 이제 기존 신인과 공정하게 경선해서 이기면 뭐 100%다 현역 공천하면 또 어때요? 근데 지면 다 물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시스템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이게 분명히 드리고 예. 제가 이제 오늘 주목한 거는 그 김형동 의원, 그다음에 그 어제 장동혁 의원. 네. 이 두 분은 참 저는 이제 그 대단하다 보는 게 비서실장과 사무총장. 예. 민주당이 사무총장 어떻게 했습니까? 조정식 경쟁자 시행시장까지 떨어뜨리면서 단수로 이게 다 주잖아요. 예. 그런데 장동혁 의원 경선하겠다. 예. 실제 경선이 만만치 않은 후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본인은 또 당무에 바쁘잖아, 공천에. 예. 그래도 이게 경선을 받아들였잖아요.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게 희생입니다. 이게 시스템이에요.
그다음에 오늘 김영동 비서실장, 한동훈 위원장도 내 비서실장도 내가 4천억에 챙기지 않는다. 비서실장도 안동 예천에 경선하시오.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서울시 행정부시장부터 여러 명이 내려가 있습니다. 따라서는 정말 이제까지 국민의 힘의 공천은 이것이 바로 시스템 공천이다. 이걸 제대로 보여준 아주 이제 100점 만점의 공천이에요. 장 변호사님 웃고 계시니까 100점 만점이라고 했으니까 반론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있었던 면접에서 이른바 험지 출마를 이제 종용받았다는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이른바 친윤 인사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그렇다면 장기의 말을 옮기듯이 어떤 뭐 민주당 지역 의원이 있는 지역이랄까 아니면 험지로 사실상 내몰리는 의원들을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왜 비주류 의원들에게만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이냐 아쉽다라는 진단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본인 측근에 관련해 가지고 공정한 어떤 공천을 하고 있다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엊그저께 사실상 사천 논란을 자초하고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자초했으니까요. 마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다라고 했습니다. 손을 번쩍 들어줬죠. 그 앞에는 이 당협위원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걸 사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국민의힘 지금까지의 공천 작업은 나름 원만했다고 하면 자, 내일 발표될 다른 지역의 특히 PK, 텃밭에서의 공천 작업, 거기 탈락하는 사람들의 반발은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한번 마지막 관전 포인트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제3지대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